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올해 1월, 2월 저의 배당주 계좌의 수익은 저에게는 과분하게 밸류업이라는 좋은 호재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뜨거운 배당주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일정 부분 휴가를 보낸 저의 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냉정해진 4월 배당주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간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영상을 만드는 다음 날인 5월 2일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지난 2월 26일에 비하여 주식 가격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방향이겠죠.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배당주 투자자에게 가볍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저의 4월 동안의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과 대응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4월 투자 성적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5월 저의 투자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저의 배당주 투자의 큰 사건은 세 가지로 요약할 만한데요. 첫 번째는 4월 저의 배당주 투자에 큰 결심을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기존에 저의 배당주 투자는 ISA 계좌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한 후 재가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배당금을 늘리는 쪽으로 저의 투자 방침을 수정한 후 세금을 미루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저에게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제 계좌와 아내 계좌 중에 수익이 낮았던 아내 계좌는 해지 후 재가입을 해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제 계좌는 계속 유지하면서 세금을 늦추는 세금 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결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영상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폭풍 전야 같은 공포를 저만 살짝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주가 하락이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쌀 때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매수 단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4월 중순 배당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특히 은행주들 저는 우리은행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요. 그런데 4월 중순쯤 살짝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1350원 위로 올라갔는데 결국 1400원을 넘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너무 시장이 조용했었죠. 제가 오버한 거일 수도 있는데 환율과 국채금리는 위험을 감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금리와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겠지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가야 안정적인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락을 예측하는 것도 위기에 관한 것도 아닌 저의 개인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나친 낙관은 나의 소중한 자산을 위험에 크게 노출시킬 수가 있고 반면에 지나친 비관도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향된 사고는 투자자에게는 불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응이 물론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6월 말 배당 기준일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신규 종목 LGU+를 편입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고 배당금 확보 차원에서 투자한 종목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저희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이제 저의 4월 ISA 계좌 실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에는 은행주 주가 하락과 반기 배당주 종목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RP 계좌에서 쉬고 있던 30% 가까운 현금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4월에 입금이 되었죠. 그리고 제 계좌에 현금이 부족해서 올해 투입할 현금 11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저의 4월달 실적은 크게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수익을 거뒀으니 수익도 쉴 때가 됐다 하고 수익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4월 말부터 금융주와 통신주의 반격으로 이번 달에도 목표 수익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먼저 제 계좌에서는 163만원 수익을 기록했고 이 중 151만원이 배당 수익이었습니다. 즉 이번 달 제 수익의 90% 이상은 배당금이 해냈습니다. 역시 배당주 투자의 힘은 배당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아내 계좌입니다. 7만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107만원이 배당 수익이었습니다. 배당금을 제외하면 아내 계좌의 평가 수익은 마이너스였는데요. 아내 계좌 역시 배당금의 힘으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제 계좌와 아내 계좌의 합수로 보면 4월 한 달 동안 총 수익은 169만 원을 거뒀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도 저의
투자 목표 수익률 연 8%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 달은 배당금이 아니었으면 목표 수익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이번 달 투자 원금이 늘어나서 수익률 희석 효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저의 연 8% 목표 수익과 저의 평가 잔고의 격차는 늘렸습니다. 저의 목표 수익률은 시장과 상관없이 절대 수익률 연 8%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면 목표 수익이 더 빠르게 쫓아오기 때문에 5월 달에도 노력을 해서 쫓아오는 것을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분기까지 누적 수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여름과 가을을 보시면 항상 배당주 투자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며 장기로 투자해야 비로소 그 힘이 발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 관리와 지속적인 분할 매매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5월 저의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과 미국 시장금리 때문이죠. 특히 배당주는 시장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배당주의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매력을 투자자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우려하는 PF 부실과 이자 연체율 증가와 같은 위험이 터질 경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보면 투자가 쉬운 거지 막상 지금 기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을 대비해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5월 달에도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도 5월 한 달 동안 원하시는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